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50대 중후반, 특히 회사에서 임원 타이틀까지 달아봤던 분들에게는 퇴직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상실감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대기업 H백화점에서 잘 나가던 임원이었어. 근데 55세 명퇴 이후엔 잡코리아만 눈 빠지게 보면서 6개월을 버텼지. 안 되더라.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구직 실패의 허무함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태물로 규정해버린 것 같은 서늘함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박봉이지만 기술 배우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과장님이랑도 코드 맞춰가며 하루하루 행복하다는 말, 이게 진짜 은퇴 이후 삶의 본질 아닐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돈 얘기만 해요. 연금이 얼마냐, 퇴직금이 얼마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건 일이에요. 거창한 직업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고 거기서 누군가랑 함께 웃고 조금이라도 내 손에 기술이 남고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요. 저는 오늘 이 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첫째 사례는 55세 명퇴 후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분 이야기예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면 보통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내가 이런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라고 마음을 굳혀버리죠. 그게 구직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은 집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잡코리아 들락거리면서도 포기 안 했어요. 기술 배우고 박봉이라도 일단 들어갔어요. 덕분에 지금은 조카뻘 과장님하고도 잘 지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 반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30년 대기업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53세에 나왔어요. 아예 한동안 우울증 비슷하게 갇혀 살았대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신세한탄만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게 이러다 술값만 날리고 건강도 잃겠구나 하는 거였대요. 그때부터 중소기업 현장 생산직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2주 만에 그만두고 싶었대요. 몸이 달라붙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만두면 진짜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버텼대요. 지금은 반장까지 됐고 젊은 직원들이랑 회식도 하고 자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요. 그분 말이 딱 이거였어요. 사람이 편하려고만 하면 정말 편해지더라. 무덤이 제일 편하니까.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58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기업 격리과장 출신이었어요. 격리, 회계 이런 건 정말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은 부담스럽다면서 다 거절당했대요. 좌절하다가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과장이 카페 알바라니 창피하지 않냐 하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네요. 커피 만드는 기술 배우면서 매일 손님이랑 수다 떨고 단골도 생기고 오히려 격리과장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찾았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강사로도 불려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술 가르치더라고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창피함을 버리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면 체면을 많이 따져요. 주변이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런 일까지 해? 하는 시선이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술이에요. 은퇴 후에는 정말로 나한테 남은 기술이 뭐지? 이게 생존의 핵심이에요. 박봉이어도 기술 배우면서 시작하면 언젠가는 내 몸값이 달라져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미용, 요리, 카페, 심지어 청소관리업까지 다 기술이에요. 나이 들수록 돈보다 기술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세 한탄해봐야 술값만 깨진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은퇴하고 우울하다고 술로 달래면
돈도 나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을 기술 배우는 데 쓰세요. 몸이 힘들어도 일하면서 배우면 그게 나중에 나를 먹여 살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지금 이런 일 하라고? 하고 자존심 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그 자존심이 내 은퇴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창피해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나이 50, 55, 60에도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엔 힘들지만 그걸 버티면 언젠가 나만의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내 자존심이 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퇴 후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창피해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한 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막연히 일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경로가 있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되 귀 기울여 보세요. 먼저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재취업률은 40%를 겨우 넘습니다. 하지만 그 재취업 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생산직이에요. 다시 말해 대기업에서 관리자, 사무직, 전문직 하던 분들이 바로 그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경력, 내 직함이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봉이거나 계약직이거나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 퇴직 전에 마음을 낮출 준비부터 하세요. 명함, 직함, 연봉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일자리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가 연봉 이 정도는 줘야 가지 하고 고르다가 23년씩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술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먹고도 먹여 살려주는 건 기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을 아예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요. 실제로는 정부 지원 교육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1년에 30만 5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용접, 전기, 배관,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IT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50대, 60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에서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해줍니다. 두 번째 팁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에 반드시 배워두세요.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서 교육받을 여유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 야간,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젊은 상사나 동료랑 일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많은 재취업 실패가 갈등 때문에 생깁니다. 젊은 과장이 일 시키면 기분 상한다. 한마디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 그래서 못 버티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첫 사례에서 말했듯이 55세 명태한 분이 조카뻘 과장님이랑 코드 맞춰서 일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팁 관계는 기술이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술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을 먼저 보여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요. 젊은 상사에게 이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줘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히려 신뢰가 생기고 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봉이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턱대고 재취업하면 빚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퇴직 전부터 지출 구조를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이후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 쓰던 분이 220만 원으로 줄여서 재취업 소득연금으로 버티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 차량 유지비, 과도한 외식비나 술값이 은퇴자, 가계의 최대적입니다. 퇴직 전 최소 1년은 미리 생활비를 박봉 재취업 수준으로 맞춰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렇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재취업 급여에도 적응이 됩니다.
5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퇴직 후 우울감, 상실감은 정말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23년 사이에 우울증 진단받는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출근을 하면 달라집니다. 설령 월급이 적어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하루를 채우는 느낌이 나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재취업을 치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시니어 창업 권유하는 광고 많죠? 치킨집 차리면 월 500 벌어요. 카페 차리면 노후가 여유롭습니다. 실제로는 은퇴자, 창업의 80%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경험 부족, 상권 조사 실패, 가족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창업은 재취업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관련 업종에서 일해보고 배우고 시작하세요. 자본금이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소규모 1인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일자리가 보인다. 기술은 나이 들어서도 나를 먹여 살린다. 관계는 기술이다. 젊은 상사와도 배울 자세로 임하라. 재취업 급여 수준으로 생활비를 미리 맞춰라. 출근이 곧 멘탈 치료다. 창업은 위험하다. 충분히 배우고 시작하라. 여러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에도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쓸모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퇴해보면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겸손하게 배우며 또 한 번 멋진 커리어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